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요청을 간간히 해주셔서 오랜만에 yes or no 타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yes인지 뭐가 no인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5개 정도씩, 그러니까 yes 5개, no 5개, 그리고 다음 카드들 보면서 또 5개 정도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yes or no 타로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도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른 타로들보다도 유독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내 상황 이거 대입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읽어보면 1번 분들 운명의 수레바퀴 가장 좀 눈에 띄는데요. 이동을 바라신다면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든 환경적인 이동이든 내 정서적인 뭔가 위치의 이동, 그리고 명예적인 이동이든 다 포함해서요. yes라고 확실하게 보여져요. 시간의 순환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이 흘러가, 변화 변동이 없어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조금은 다른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소드 10번 전환점 카드까지 떠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상황의 변화를 말해주는데, 카드를 자세히 보면 2번째 카드요. 칼이 10개가 꽂혀 있는데 다 알록달록한 색이거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무지개빛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큰 분기점, 어떤 한 획을 그어놓는 사건을 기다리고 계신다, 원한다, 이거 yes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분기점이라는 말은 또 뭔가 내가 스스로 교훈기에 놓였다고 생각하시거나 사주 같은 거 받거나 혹은 스스로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느낄 때 지금 내 운이 좀 변동하는 때다, 그동안은 좀 안 좋았더라도 이제 좋아진다는 걸 나도 좀 느낀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경쟁에 대한 카드도 떴기 때문에 경쟁의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뭔가 이렇게 순서를 앞다퉈서 쟤보다 내가 잘해야만 되고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yes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했듯이 지금 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인가? 내 운이 변하고 있나? 이 또한 yes. 그리고 또 뜻밖의 어떤 운명적인 사건과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성운을 포함해서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yes. 지나간 것보다 새로 만나게 될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청소가 되고 밀물과 썰물처럼 다시 이제 휩쓸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즉 1번 분들은 지각 변동, 천지창조,
뭔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다시 열리는 그 정도의 대운이 펼쳐질 것임을 카드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의 것을 계속 할까 말까, 새로운 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면 이거는 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공간을 옮기지 말까? 변화를 주지 말까? 좀 미룰까? 이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기회가 왔거나 제안이 왔거나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사람이 같이 생겼거나 해도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라든지 이번 말고 다음에 할까, 다음 기회도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확실하게도 라고 하고요. 또 과거의 사람이나 지나간 일들을 좀 붙잡고 싶다.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일에 계속 미련을 둬서 내가 현재의 것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게 다 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과거의 인연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그것 또한 노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거나 지금 하시는 그 업무 환경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노력하면 알아줄까? 억울함이 풀릴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그것 또한 이제 또라고 보여지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새로 흘러들어올 것이 전체적으로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설렘을 한 스푼 떠먹여줄. 근데 설렘이라는 것은 오래된 관계나 이미 있던 것에서는 잘 오지가 않잖아요.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을 탈피한 무언가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밤의 정원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 밤의 정원이니까 뭔가 고요하면서도 자기만의 일상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삶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보다 자유로운 일상과 워라밸을 원하신다면 예스예요. 그리고 낮과 밤이 좀 유동적이게 바뀌어서 생활하거나 나만의 세계 속에 타인을 초대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것도 예스. 온라인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예스일 것 같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니까 나에 대해 얘기하거나 나의 작업물을 보는 사람이 많은 일이어도 예스. 그쪽에서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축하 카드가 나와가지고요. 사회적 명예와 인지도에 대해서 좀 바라고 계신 게 있다면 축하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다. 확실한 예스를 또 보여주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카드 중에 잘 안 나오는 게 하나 나왔어요. 신성함, 신과의 만남, 깨달음을 얘기해주는 카드인데 그 통찰력이 뭔가 초월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이루어지는 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게 되죠. 방금 축하 카드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말해보면 축하받을 일을 누구나 원하고도 그게 말로는 그냥 됐어 나 기대 안 해 이제 내려놨어 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진짜 나 내려놓은 것 같아 라고 허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경지. 일반 분들이 지금 이르셨지만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예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과 가깝다는 거는 인간과 멀다는 뜻이죠. 지금 믿는 도끼 카드도 나왔는데 사람에 대한 에너지와 노력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말했듯이. 그래야 아이러니하게 평판이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일반 분들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오히려 덜 보여주고 그냥 다 똑같이 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제 마음을 다 오픈해도 될까요? 이거는 노예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명확한 규칙, 체계가 있는 단체 생활, 반복 노동 같은 거에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노. 왜냐면 이제 자유로운 생활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규칙을 아예 안 지킨다기보단 내가 만들어가는 규칙, 그 안에서의 자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이고요. 그리고 또
뭐 조금 추상적인 말이지만 꿈은 취미로 두고 현실적으로 살아나가야 할까요? 이것도 노라고 보여지는데 일본 분들은 애초에 현실적인 게 좀 안 맞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 조금 어딘가 독특하신 면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구조에서 승화되기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저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도 노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독특한 만큼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은둔하며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눈에 띄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나의 재능을 또 나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숨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면서 사시는 게 좋다고 얘기가 되고 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영적인 계시나 신호를 직감을 모르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일본 분들이 독특함을 넘어서서 어떤 좀 자신만의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더 무서워하고 알고 싶지 않아 하고 피하려고 하고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것들도 그냥 내 착각이길 차라리 바라는 그런 면모가 읽히는데 사실 그거를 아예 그냥 눈, 귀 다 안 들리는 상태로 눈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는 아예 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싫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싫어도. 그래서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읽혀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호프? 그 희망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희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희망 고문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희망 때문에 또 살게 되는 면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도 이제 그걸 강조하거든요. 내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믿음을 충분히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그날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짜증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도 진짜 일어나기 싫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그냥 기분 안 좋은 하루가 되는 건데 야, 오늘은 그래도 일찍 좀 눈이 떠지네. 그래서 좀 일찍 햇빛을 보네. 오늘 운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또 운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에 당신의 현실은 당신 상상이 만든다라고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워낙에 아까 영적인 거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들도 많고 또 그냥 본인은 망상이라 생각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올 것들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미리 좀 내다보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왜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질까 혹은 쟤가 떠올랐는데 왜 쟤한테 연락이 올까라든지 조금 신기한 일들을 일상에서 많이 겪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에너지 흐름을 본인이 이제 조종해서 이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거를 볼 때 보통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면접을 보게 되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질문들만 폭격탄을 맞으면서 다음에 또 뭐 질문하 다음에 뭐 질문하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애초에 본인이 그 답변에서 다음 질문에 그 여지를 남기고 다음 질문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면 계속 원하는 질문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이 면접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조종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창조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반 분들도 그렇게 좀 당연하게 믿으면서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가장 좀 지금 필요하시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는 이유는 잘 해놓고,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완벽하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좀 막상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좀 비가 내리는 그런 감정 상태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된다고 생각한 일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일본 분들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될 만한 일만 꿈꾸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본인한테 조금 더 합당함을 부여하시면 일본 분들은 이제 그것만 좀 노력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새 벚꽃철인데 꽃 구경 많이 하셨을까요? 날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도 뭐 그런 거에 그게 감흥이 없는 성격이어서 꽃 보러 안 가냐 그러면 뭐 지나가면서 봤어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바쁘거나 보고 싶은데 마음은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상황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별로 안 봐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안 가는 거면 몰라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다른 사람들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디에서 보든 그래도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얼마나 하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말로도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도 사계절 돌아야 피는 것처럼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은 쌓여서 결국은 커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문제들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멤버십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요청을 간간히 해주셔서 오랜만에 yes or no 타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yes인지 뭐가 no인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5개 정도씩, yes 5개, no 5개, 그리고 다음 카드들 보면서 또 5개 정도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yes or no 타로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도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른 타로들보다도 유독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내 상황 이거 대입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읽어보면 이번 분들은 어떠한 소식, 판결, 약간 이런 것들이 먼저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약간 올림픽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요.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이기길 바라면서 응원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죠, 경기를. 그러다가 이제 심판이 뭐 레드카드 주고 이상하게 판결하고 그럴 때마다 또 화도 내다가 결국에 우리가 이기면 엄청 마음 졸이던 게 다 내려가면서 환호를 하게 되잖아요. 약간 딱 그런 감정 흐름에 무언가가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정권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달린 문제일 때 예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에 그런 조금 비유될 만한 상황들, 재판, 뭐 시험, 투고, 계약, 비자 문제 같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문제일 때도 예스이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좋아한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 자신을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일 때도요. 그거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예스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짝사랑 성공? 그리고 짝사랑은 사람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진로 문제라든지 그냥 내가 오랫동안 정말 마음고생한 것들에 빗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에 스칠 정도의 정말 오랜 노력을 쏟고 마음을 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래 끌어온 그런 문제일 때 그 경우에도 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여기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빨간 용암처럼 보이는 곳에서 고래가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배경을 보면은 이제 쇠를 녹여서 약간 다시 새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같기도 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아예 새 사람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약간 선이 한번 그어진다는 거에 여기부터 이제 전환점,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재회 문제처럼 이렇게 종결 이후에 재시작이 되는 그런 문제일 때도 예스이고요. 뭔가 관계 변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은 유지가 되지만 신분이 변하는 그런 일일 때도 예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죽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즉 리뉴얼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일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대입 이후에 새내기가 되고, 취준 이후에 신입사원이 되고, 무명 이후에 신인이 되고, 뭐 습작생 이후에 작가가 되는 것처럼 낡은 옷을 벗는 문제,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건 똑같은데 그냥 새 옷을 입는 그런 차이.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해외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해외라는 거는 이제 유지가 되는 때문에 이제 뭐가 노이냐를 보면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게 좋을까? 이거는 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말했듯이 재창조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스를 쭉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거는 또 노인데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재창조하는 카드를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일반 분들의 모습이 조금 더 유연하게 변형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길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변신시켜 보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작이라면 같은 소재여도 장르와 성별만 다르게 이야기를 꾸려본다든지 이제 나아가서 고립돼 지내는 게 나한테 도움될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뭐 지금은 공부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좀 은둔하려고 한다. 어때? 이거는 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람 카드가 나왔어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죠. 뭔가 환기를 시키고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환경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여있을 때 이 카드가 또 자주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중간중간 그러니까 짬짬이라도 다른 데로 좀 눈과 감정을 이렇게 돌려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뭔가 더 준비가 필요할까? 이것도 노인데요.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은 카드 중에 컵 9번이 떴어요. 컵 9번은 항상 제가 설명할 때 굳이 10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지금만으로 충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번 분들은 좀 신인인데 완성형 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생의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막 뭔가 여기서 더 첨가해야지 내가 더 잘 되나? 그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비틀지, 어떻게 좀 변형할지의 문제이다. 이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저 자세로 나가거나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야 할까? 이것도 노라고 보이는데 뭔가 도도하게 아쉬울 거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컵 9번 카드가 내가 뭐가 모자라서 싫으면 너가 떠나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좀 자신만만한 태도가 오만해 보이면서도 뭐가 저 사람 있어 보이나?
뭐가 진짜 있어서 저러나? 하고 사람 좀 모여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항상 그 포지션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바로 또 갈등 조정, 균형 잡기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심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결정 내리는 것들. 그래서 이 갈등 원만하게 풀릴까요? 저한테 혹은 유리하게 해결될까요? 상대방이 설득될까요? 상대방이 허락해 줄까요? 이런 것들 좀 예스라고 보여져요.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대주, 뭐 집주인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갈등 해결될까? 서류 문제 풀릴까? 뭐 소송 잘 해결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고민, 압박감, 답답함 내지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품으신다면 그 또한 예스. 약간 좀 소화가 안 되다가 소화제 먹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가슴이 뚫린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직관력, 어떤 직감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갈등 상황을 풀어갈 때 되게 머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머리가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나은 행동인지. 즉, 지금 제가 제 감을 믿고 따라가는 거, 저의 쎄함이라든지 촉을 믿고 행동을 정하는 거 괜찮을까요? 예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기본적으로 삶의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분석 능력이든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든 통찰력이 높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그런 말들에 좀 휩쓸리고 누가 그렇다고 하면 아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저 진짜 저런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분들은 딱 어떤 상황을 살짝만 보더라도 누가 맞고 틀린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걸 잘 알아보시거든요. 또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더 앞서 계신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 본인이 똑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따라가라. 그리고 또 풍류, 예술에 대한 카드도 나왔어요. 창의성과 예술성에 대한 문제여도 예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뭐 잘 될까 생각하고 한창 좀 심기를 기울이는 그런 문제가 예술에 관한 거고 창의성, 창작 능력을 좀 발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예스, 명확하게 예스인데요. 사실 풍류는 노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이 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번 분들은 이런 예술성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뿜어내고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노는 게 예술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될까요? 예스예요. 지금 휴식에 대한 카드 나왔는데 아까 나온 유람 카드와 더불어서 좀 나한테 여유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분들한테 또 그런 태도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 같아요. 여유롭고 편안한 태도를 가져야 오히려 순조롭게 풀릴 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를 봐보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노예요. 빠르게 해내시는 편이고 또 쉬다가도 누워있다가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순식간에 하신대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전부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노인데요. 균형 잡기 카드에서 균형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받쳐주는 다른 꼭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 이제 레드오션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도 노인데요. 예컨대 뭐 공모전 참가하시거나 사람이 확 몰리는 곳에서의 운도 좋으세요. 뭔가 축제 분위기가 나는 장기자랑 느낌의 그런 판에서 이번 분들의 재주가 눈에 띌 거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일을 추가해서 해야 될까요?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노예요. 더 많이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요리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료를 어떻게 더 잘 써먹을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존적이거나 혹은 책임져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간 이 비슷한 삶의 굴레를 돌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노인데요. 독립적인 삶으로 보다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고 아까 배를 타는 카드도 그렇고 데스카드, 죽음, 종결을 뜻하기 때문에요. 고리를 끊어내고 자유를 찾는다. 이 의미가 확실하게 강조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레스트, 휴식 카드 나왔는데요. 지금 쉬라는 말이 한 3번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잘 못 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도 나는 쉬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 중독, 완벽주의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누워만 있다고 쉬는 게 아닌데 정말 즐거운 것들을 보면서 아예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좀 풀어놔야 쉬는 것인데 그 시간에도 뭘 생각한다든지 다음 스텝을 또 짜고 있다든지 다음에 뭐 할지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게 혹은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일하는지 또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뛰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뛰고 쉬는 게 아니라 뛸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뛰라고 할지.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한 휴식으로 데려다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피로를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축적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분들은 아까 좀 이제 즐기는 게 가장 좋다. 즐기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술을 발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분들이 노는 게 자체가 예술이다. 그래서 좀 많이 놀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는 게 이번 분들한테 오히려 득이 된다라고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뭐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이제 한계까지 몰아넣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득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번 분들은 무엇보다 항상 재미,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한지, 그리고 내 편안한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카드에는 내가 나한테 마음껏 지원해줄 때 편안한 휴식과 또 즐거운 에너지, 사랑 그런 원천들을 좀 지원해줄 때 우주도 나에게 지원할 마음을 먹는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날 사랑해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한다 그 말과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는 이 카드에서의 그 의미하는 우주는 애초에 이번 분들한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대하는지를 보고 더 많이 줄지 언제 줄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려면 나한테 먼저 주는 연습을 해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새 벚꽃철인데 꽃 구경 많이 하셨을까요? 날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도 뭐 그런 거에 그게 감흥이 없는 성격이어서 꽃 보러 안 가냐 그러면 뭐 지나가면서 봤어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바쁘거나 보고 싶은데 마음은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상황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별로 안 봐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안 가는 거면 몰라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다른 사람들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디에서 보든 그래도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얼마나 하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말로도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도 사계절 돌아야 피는 것처럼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은 쌓여서 결국은 커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문제들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멤버십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요청을 간간히 해주셔서 오랜만에 yes or no 타로 준비해봤는데요. 뭐가 yes인지 뭐가 no인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5개 정도씩 yes 5개, no 5개, 그리고 다음 카드들 보면서 또 5개 정도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yes or no 타로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도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른 타로들보다도 유독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내 상황 이거 대입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읽어보면 3번 분들 뭔가 지금 돈에 대한 게 먼저 보이는데요. 혹은 명예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 수직 구조가 먼저 보이는데 그래서 사모분들은 금전에 관한 문제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yes.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이나 수직 관계에 놓인 사람과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어도 yes.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거나 혹은 나를 용서해 주거나 나한테 조금의 어떤 나의 숨 구멍을 터주거나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반드시 좀 허락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사람이 내 쪽에 서준다, 편을 들어준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좀 밀고 나가기 어려운 일에서 가능해질 것 같다. 지금 이동, 변화에 대한 카드와 더불어서 벼랑 카드도 나왔는데요. 완즈 8번 이제 굉장히 좀 이동성 그리고 전개가 빠른 카드인데 바람을 몰고 올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카드인데 벼랑이 함께 떴다는 거는 많이 좀 답답한 상황, 내가 낭떠러지에 몰려있다. 제가 볼 때 사모분들은 지금 뭐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돈이라면 원금 회복을 바라는 거에 가깝고 당장에 좀 숨통이 트이고 흐름이 변화되길 바라는 그냥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뭐 정말 욕심에 차서 분수에 맞지 않는 횡재를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걸 바라고 계신데 그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예스거든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서는 또 나의 개인적인 불만족,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것도 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큰 욕심은 아닌데 그냥 지금 자체도 괜찮은데 미련이 걷어지지 않아서 그냥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사실 나에게는 없어도 그만이고 남들이 봐도 그렇게까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도 나는 계속 갖고 싶은 그런 문제. 그래서 좀 그게 내내 내 알던 이처럼 느껴지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카이라인 중에서 연세대에 다니고 있다. 근데 나는 서울대에 못 갔던 게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정말 아깝게 미끄러졌다든지. 사실 난 지금도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그냥 그거를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 항상 나의 작은 컴플렉스로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수능 한번 다시 쳐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근데 안 다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바랬던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지 그 확인이었으니까. 약간 좀 사모분들한테 이런 계속 이가 계속 아프다. 신경이 쓰인다. 제발 이게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좀 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 신경 쓰고 싶다. 그런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냐? 빠진다. 예스. 그리고 또 돈이나 명예, 사람 등 내가 잃은 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예스예요. 뭐
경찰이 낀다든지 법적 문제가 낀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 억울한 거 알아주고 오해가 풀리는 것도 포함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노이냐를 보자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같다. 누가 날 도와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거 노라고 해요. 말씀드렸듯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이 온다. 벼랑에서 나를 끌어올려준다. 또 내가 지지 않을까? 패배하지 않을까? 이것도 노인데요. 겉으로는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원분들이. 그리고 좀 불리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치만 판세가 뒤집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까? 이것도 노인데요. 이동성이 빠른 전개를 의미하는 카드들이 떴기 때문에 본인도 움직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재회가 불가능할까? 노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의 맥이 뚫린다는 것은 좀 포기해야겠다 싶은 사람의 마음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봐도 우린 아직 수평이다. 뭐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높네 라든지 마음이 나한테 떠난 것 같다 혹은 나 말고도 선택지가 좀 많은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 뭐라도 좀 작게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으실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집이나 물건이나 뭐 돈에 관한 것들 뭔가 그래서 매매가 안 되지 않을까 혹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노인데요. 변동성 마찬가지로 다른 물살들을 타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거 유지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산모분들 지금 큐피트 카드 첫 번째로 나왔는데 사랑의 화살이죠. 연결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예스. 완전 예스. 나한테 알만한 짝이 생길까? 어쩌면 이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 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을까? 혹은 아직 모르는 사이여도 나만 그 사람 알고 있어도 혹시나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눈에 띄게 된다면 그 사람 나한테 흔들릴까? 나한테 호감 가질까? 예스. 큐피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잖아요. 콩깍지를 씌워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음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은 꼭 이성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커튼 하나를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최대한 이렇게 좋게 유리하게 서줘야 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용인해줘야 될 때,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아야만 할 때, 그럴 때도 좋은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내가 좀 내 원하는 대로 판을 짜기가 쉽다는 거죠. 또 기억, 리멤버 카드가 같이 나와서 지금 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상대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리워할까, 혹은 되돌아올까, 이것도 예스라고 보여져요. 또 뭔가 이제 구설수라든지 내 잘못이 아닌데 얽혀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서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곤란하게 된 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예스.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에 처해 있어도 나를 좀 기억할 사람, 좋게 기억할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의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지분율이 좀 높아 보이는 거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라. 또 승진이나 이렇게 뭐 시험, 테스트 통과나 학위를 따는 문제 같이 이렇게 심사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라든지 혹은 내가 교수인데 그 위에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서도 예스인데 이게 상궁 라인 카드가 나왔어요. 상궁 라인은 상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직급을 말해주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하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노는 무엇일까를 보면 뭔가 어떤 대상에 관해서든 뭐 1대1일 수도 있고요. 1대 다수일 수도 있고요. 면접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거절을 당하거나 안 좋게 평가될까? 이거 노예요. 그리고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일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나 혼자 싸매고 갈까? 나 혼자 다 감당할까? 이것도 노예요. 그러니까 아까 벼랑 카드에서도 말했지만 큐피드도 제3자, 조력의 손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조금 감정에 대한 것이지만요.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들이 앞으로도 나를 주운 글씨처럼 따라다니거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명징하게 노인데요. 아까 제가 기억 얘기했잖아요. 좋은 기억으로 더 많이 기억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좋게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움만 남고 없어진 사람은 그리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치유의 성질을 갖는데 지금 큐피드 카드가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 뭐 더 해명하거나 더 호소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노이고 뭔가 자기 보호는 확실히 하되 없는 말까지 지어낼 필요는 없고 억울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히 진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믿을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삼국라인 카드도요. 평범한 여자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여자에 대해 말해줘요. 피곤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면 더 피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만 하는 문제일까? 이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다른 종족이고 이거는 백조와 오리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로 벌어진 일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나와 다른 체급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내가 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그 사은분들 난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난디가 뭐냐면 하얀 소, 마법의 소예요. 그러니까 그 유니버셜 카드에서도 그냥 말 아니고 백마는 신성한 의미를 갖죠. 약간 신의 에너지를 같이 운반하고 다니는 그래서 좀 높은 사람을 높은 데로 데려가주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데 심지어 황소, 근데 하얗다. 이거는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라는 뜻을 정말 강하게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칠 상황에 있어도 조금만 다친다. 죽을 상황에 있어도 안 죽는다. 보호해준다. 뭐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데요. 아까 벼랑 카드 나왔잖아요. 사실 벼랑에 몰린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죠. 근데 지금 마지막 조언으로 흰 황소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를 보면 그 사람분들 애초에 이게 악인한테는 또 이런 보호가 따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선하기 때문에 보호도 받는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사람분들 많이 가진 어떻게 보면 좀 튀는 부분, 개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곡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조금 보여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카드에서는 어쨌거나 너는 보호받고 있으니까 주변 것들은 그런 가지들은 우리가 알아서 쳐내주고 있으니까 너는 네 앞길만 보고 전진해라. 그냥 너를 믿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지만 사실 진짜 그릇 자체가 약간 좀 어나더 레벨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살면서 이상한 일 되게 많이 겪거든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구설수를 겪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래서 재판까지 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제 나를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까라는 트라우마에 자꾸 발목을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냥 가라고. 왜냐면 안 망한다고. 이제 망하게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잘 대처하면 되고 어떻게든 또 해결될 거라고.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사모분들한테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국 라인이 성공한 여인, 뭔가 별로 가진 거 없이 궁궐에 들어왔지만 거기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직급을 찍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사모분들 성공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새 벚꽃철인데 꽃구경 많이 하셨을까요? 날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도 뭐 그런 거에 그게 감흥이 없는 성격이어서 꽃 보러 안 가냐 그러면 뭐 지나가면서 봤어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바쁘거나 보고 싶은데 마음은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상황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별로 안 봐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안 가는 거면 몰라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다른 사람들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디에서 보든 그래도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얼마나 하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말로도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도 사계절 돌아야 피는 것처럼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은 쌓여서 결국은 커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문제들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멤버십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자본분들 봐볼게요. 요청을 간간히 해주셔서 오랜만에 yes or no 타로 준비해봤는데요. 뭐가 yes인지 뭐가 no인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5개 정도씩 yes 5개, no 5개 그리고 다음 카드들 보면서 또 5개 정도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yes or no 타로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도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른 타로들보다도 유독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내 상황 이거 대입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읽어보면 4번분들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외로움, 그리고 정말 공허한 감정들이 먼저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는 준 만큼 받지를 못하지? 항상 왜 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읽히고 너무 이제 사람한테 대이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마음의 문이 좀 많이 닫혀 계신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애초에 그냥 기대 자체를 안 하시고 내가 그냥 혼자서 좀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어딘가 말하거나 도움 청하지 않고 근데 지금 카드를 보면 이제 펜타클 5번이 떴는데 되게 나약한 떠돌이 인간 뒤에 있는 커다란 교회 뭐 대성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서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조력자, 지원을 뜻해서 그 4번 분들이 내가 지금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는데 지금 귀인원과 조력자, 뭔가 큰 단체의 힘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스다.
뭐 예컨대 후원이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채택이 될까?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뭐 갑자기 생기는 돈, 상금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약한 뒤에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단체, 종교 단체가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도를 올리시거나 뭔가 성부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기다리고 있으셔도 예스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요. 이 고래가 상처 안에 갇혀 있는데 칼이 꽂힌 이런 하트 안에 고래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상처 준 대상이 명확하고 그 대상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면 혹은 그 대상을 완벽하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도 예스.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지와 더 나은 삶이 4번 분들에게 찾아온다. 이 말을 좀 명확하게 카드가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요. 고래가 좀 나비를 닮아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양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방향이 두 개, 기회도 두 개, 뭐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내 스스로는, 그 4번 분들 스스로는 내가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게 보면 또 한쪽을 꺾어도 다른 한쪽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신다면 예스예요. 나의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도요. 뭐 애매한 관계로 지내도 괜찮을까? 어장관리를 한다든지 뭐 연락하는 사람이 2명이라든지 괜찮아요. 예스. 왜냐면 지금 물레방아 카드가 나왔는데 이 물레방아 카드가 뭔가 이제 페로몬이 강하고 다수의 시선을 잡아채면서 거느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제 여러 선택지, 기회를 좀 다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노를 보자면 물레방아 카드가요.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좀 이렇게 불순한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욕심일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짝사랑을 하는데 뭐 약간 애인 있는 상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등 조금 건전하지 못한 욕망 그리고 뭐 일에 관해서라도 남의 거를 내가 뺏어오고 싶다든지 질투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계속 이제 4번 분들한테는 열어놓고 가라. 그리고 기회를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 강조가 되어서 두 사람 혹은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나의 도덕적인 딜레마와 현실적인 그 이득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양심을 지켜야 할까요? 막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노. 왜냐면 4번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고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그 윤리적인 추의 무게가 무거워서 나 혼자서 조금 더 검열을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감정을, 본능을 따라가라. 내 욕망을 우선시해라 라고 얘기가 되고요. 또 지금 뭔가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금의 선택을 고민한다면 그것도 또 조금 더 재고 따질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좀 떠돌이에 대한 불안감? 계속 이렇게 떠돌까? 계속 이직할까? 계속 정착 못할까? 이거는 또 노인데 아까 나온 그 교회의 카드는 내가 쉴 곳을 찾는다, 정착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좋을까? 약간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뭐에 관해서든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노인데요. 지금 4번 분들이 좀 가면을 쓸 필요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좀 중요한 때라고 하네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여왕제 카드도 나오고 등대도 나오고 지금 되게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까?
인파가 몰릴까? 이거 완전 예스인데 단순 고객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냥 인기, 유명세, 인지도도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생각이 나요. 또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자본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헤어진 사람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고 꼭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염탐을 한다든지 지난 인연마저도 나를 많이 아쉬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4번분들의 이 점괘는 좀 의자왕을 보여주는데요. 이 등대도 아까 제가 귀인 얘기했던 것처럼 조력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댈 곳이 생긴다, 정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론 내가 그동안 기댈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나한테만 기대고 나는 기대지를 못하고 다들 내가 도와주고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없으면 허전해하고 기본적으로 4번분들이 사람들 포용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리더십 본인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어도 다른 사람 가슴에 콕 박히고 눈물 흘리게 만들 그런 능력을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할인업 쪽으로도 질문을 두고 있다면 뭐 내가 잘 해볼 수 있을까 혹은 지금 생각하는 그거 잘 될까 이거 완전 예스인데요. 워낙에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재능처럼 발휘가 되실 것 같아요. 또 공간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 뭐 아이템적으로 위로를 주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시려는 거여도 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분들은 이렇게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도 뭔가 가냘프고 그리고 앉아있기 불편하면 다른 데로 갈 텐데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너무 안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여행, 여정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그냥 여행보다도 장거리의 여행이 강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멀리 전파된다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는 나에게 해외운이 들어올까? 기회가 들어올까? 예스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컨텐츠나 작품이 뭔가 활동명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갈까? 이것도 예스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뻗어나가는 것들 얘기가 되고 아까 교회 카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앞에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는 사람,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노숙자꼴에 초라한데 보면 그 뒤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갭 차이 지금 얘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4번분들이 떠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명확하지가 않다. 초라하다. 그렇다면 이제 정착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혹은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생활하시는 그 삶의 패턴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스는 전문직이나 국가 자격증 뭔가 뽑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 그런 시험이나 꼭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천장과 바닥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이 극과 극인 그런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예스. 그러니까 지금 최고 고수라는 카드가 마지막에 떴는데요. 묻히기 쉬운 분야에서도 늘 상위권을 표류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를 보자면 인간관계 포기할까? 뭐 앞으로 아무도 믿지 말까? 이거는 노. 그러니까 워낙 4번분들이 사람 싫을 일을 많이 겪었지만 딴 사람보다 그게 너무 심했고 많이 좀 다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사람이 너무 꼬여서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서 시작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정을 주고 믿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무 다 벽을 두는 것도 좋지가 않다. 내가 비즈니스적으로라도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금전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내가 뭔가를 책임질 마음을 먹고 계시거나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그건 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게 해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와중에 한 사람이 다리 다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축하면 나까지 느려지고 그러다 잡힌다.
그러니까 물론 여유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힘이 더 세다면 업고 뛸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의 4번 분들은 선택과 집중, 약간의 냉정함도 필요한 시기라고 읽혀져요. 또 뭔가 동업, 협업에 대한 것도 노인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좀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체급이 큰 사람이면 괜찮은데 비슷한 관계에서 뭐를 시작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 보여요. 아까 말한 카드처럼 4번 분들이 최고 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거나 틀어지게 되기가 쉽거든요. 또 뭔가 평생 봉사하고 헌신,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것도 노인데 제가 아까 할인업을 말했잖아요. 근데 할인업도 대가를 받으니까 마냥 봉사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 대가 없이 도와줄 때예요. 이때 괜히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4번 분들도 그냥 이 주고받기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제 누군가가 4번 분들을 필요로 하는 일은 많을 테지만요. 그게 헌신을 한다? 뭔가 내가 희생적으로 봉사한다? 그런 느낌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에서만 살아갈까? 뿌리 내릴까? 이것도 노인데 일단 아까 해외운이 나오기도 했었고 해외 출장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시게 될 일 혹은 누가 4번 분들을 데리고 해외로 이렇게 같이 가준다 그럴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또 좀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지만 자연히 누군가와 함께 좀 편하게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지금 세일 어웨이 출항 카드가 나왔는데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배가 떠나려면 목적지가 뚜렷해야 돼요. 목적지가 있고 이제 갈 곳이 있어야지만 또 배가 움직이고 정박할 곳이 또 생기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리딩을 하면서 이제 4번 분들은 약간 그 목적지가 불투명한 삶을 지금 좀 살아오신 것 같다.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계속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정확히 어디인지 본인도 조금 모르겠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정해진 나 여기로 갈 거야. 여기까지 가면 돼. 그게 정해진 곳으로 향하게 된다. 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요. 내 마음은 진보? 그러니까 나아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다. 내가 언제 움직이게 될지 나는 알고 있다.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 4번 분들 은연중에 지금이 때라고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는 여정이 있어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두고 가야 할지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 잃어버린 곳에서 길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잘못한 열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고. 아까도 여행, 여정 카드가 떴는데 이 말은 지금 생각해보니 과정이라는 말로 치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도대체 왜?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지? 항상 억울한 마음이 좀 많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의 나, 내가 지금 갈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도움 닫기였다. 이렇게 카드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고 고수 카드도요.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도 엄청 질투하고 부러워해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 자리에 앉은 거야?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대체 뭐 우리한테 없는 무엇이 저 사람한테 있는 건지 정말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무엇은 결국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인내해온 시간과 거기서 빚어진 삶의 깊이 같은 것들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의 경험이 4번 분들에게 약이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새 벚꽃철인데 꽃구경 많이 하셨을까요? 날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도 뭐 그런 거에 그게 감흥이 없는 성격이어서 꽃 보러 안 가냐 그러면 뭐 지나가면서 봤어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바쁘거나 보고 싶은데 마음은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상황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별로 안 봐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안 가는 거면 몰라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다른 사람들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디에서 보든 그래도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얼마나 하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말로도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도 사계절 돌아야 피는 것처럼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은 쌓여서 결국은 커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문제들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멤버십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